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 입원했다 퇴원한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2명까지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돕기 위해 총 2조 4천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1조 1,200억 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 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양주시 국회의원 선거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역교통망과 헬기 부대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10일부터 이틀 동안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가 왜 도입됐는지, 또 역대 투표율은 어땠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동두천시 송내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4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퇴원 후 자가 격리하다 의심 증세가 발견돼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일 최종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9일 오전 기준 모두 52명으로 늘었는데요. 의정부 성모병원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지난 1일부터 외래 진료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돕기 위해 총 2조 4천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총 1조 1,2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 규모를 총 4조 원으로 확대하고 평균 27일 걸리던 보증서 발급 기간을 14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달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2일 개학이 미뤄진 이후 38일 만에 학기를 시작한 각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정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연결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쌍방향형과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영상을 이용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을 과제로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 3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그것이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학생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쌍방향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했으며 교사들은 콘텐츠 시청과 조별 토론 등을 섞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지루함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관계로 버퍼링과 소리 끊김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버퍼링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좀 끊겨서 학생들이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을 좀 더 망을 좀 확충을 사회적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는 16일에는 고1 2학년과 중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행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양주시 국회의원 선거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역교통망과 헬기 부대 이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호, 안기영 두 후보는 먼저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성호 후보는 계획이 없던 국책 사업을 가져왔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의 당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안기영 후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다선 현역 의원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전철 7호선 물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재선 때, 3선 때 계속 노력해갖고 결국 개통할 수 있게, 착공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7호선 만들어냈고 옥정 중심까지 연장을 다시 추진해낼 계획입니다.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큰 면적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기 신도시에 전부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양주시만 없습니다.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신도시 보셨습니까?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광정면 헬기 부대 배치 문제입니다. 헬기 부대가 배치되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했던 결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주시나한테 정치권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광정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고용연료 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경기도의 고용연료 양주시의 고용연료 사용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안기영 후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 발전소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사용 허가권은 또 우리 양주시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설치는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밖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서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제 4.15 총선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는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3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와 변화상을 김단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 만 21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평등선거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200명, 95.5%의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3대 총선은 6.25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휴전선 이북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203곳에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4.19 혁명을 거쳐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민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따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치러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제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역대 가장 적은 17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제7대와 8대를 지나 유신 헌법 제정 이후 실시된 9대 총선에서는 한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중반을 지나 1998년 제13대 총선은 60 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첫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됐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사상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어 4년 뒤 치러진 선거에선 지역 후보자 외에 정당에 또 한 번 투표하는 지금의 1인 2표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과 같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제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201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선거가 따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재외선거 도입으로 선거권 보장도 확대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동일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동안 수많은 선거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10일부터 이틀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사전투표가 왜 도입됐는지 또 역대 투표율은 어땠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말 그대로 본투표 전에 하는 투표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배려한 건데요.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건 2014년 지방선거였는데요. 이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습니다. 이후 선거에서의 투표를 보면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대선에서 26.0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고요.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20%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요. 코로나19가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본투표율을 피해서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6.7%였습니다. 20대 총선 전에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보다 12.7%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20%대를 유지할지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메이커는 의정부의 안중근 의사 동상입니다. 최근 진행된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의정부 역전 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와 중국 간 공공외교 활동의 결과로 지난 2017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작품으로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또 한 번 지팡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효 장수 지팡이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청려장으로 불리는 효 지팡이는 1년생 잡초인 명아주를 찌고 말려서 만들어지는데 예로부터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해마다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는 장수 지팡이입니다. 효 사상 고취와 재능 나눔, 올해도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급식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 수산물 납품이 막히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급식 메뉴로 수산물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 수산물 챌린지 캠페인에 최초로 참여한 서울 송파구청은 1,000인분에 해당하는 급식용 수산물을 구매해 전 직원이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648곳에 캠페인 동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최저기온 4도,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 때때로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오전이나 밤 시간에는 체감 온도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나라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